안녕하세요. 수학 가르치는 사람 진카입니다. 오늘은 고등수학 1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첫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1 때 배우는 고등수학이고요. 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부분은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이 배우는 미적분까지 연결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넘어가셔야 합니다. 알았죠? 자, 집중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함수가 뭐냐면요, 규칙이 있는 상자입니다. 함수는 규칙이 있는 상자예요. 알았죠? 이런 거예요. 어떤 상자가 있어요. 이 상자 이름을 F라고 해보겠습니다. 상자가 F예요. 자, 근데 이 상자에다가 1을 넣으면 2가 나오고요. 이 상자에 2를 넣으면 4가 나와요. 그리고 이 상자에 3을 넣었더니 6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 상자는 규칙이 있죠? 어떤 규칙이 있나요? 그렇죠. 2씩 곱해져서 나온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쓸 거예요. F라는 상자 안에 X를 넣으면요, X가 2배가 돼요. 이렇게 돼요. F라는 상자 안에 X를 넣으면은 2X가 돼요 라는 규칙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가 이거예요. 규칙이 있는 상자다. 자, 그러면 1차 함수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1차 함수가 뭐냐면요, 역시 상자입니다. 함수기 때문에 상자예요. 자, 근데 어떤 숫자가 들어가요. 그 들어간 숫자를 제가 X라고 할게요. 근데 그 상자가 X가 이 상자 안에 들어가면 어떤 규칙을 갖고 결과물이 나오게 되냐면은 들어간 거에 뭔가가 곱해지고 들어간 거에 뭔가가 더해지면은 우리는 이거를 1차 함수라고 합니다. 왜? 최종 결과물이 x의 1제곱 1차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1차 함수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F라는 상자 안에 x가 들어가면 들어간 거에 뭔가 곱해지고 더해져서 나와요. 그럼 요거는 1차 함수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fx 대신에 결과물은 y라고 써도 돼요. 그래서 y는 ax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쓰면 우리는 얘를 1차 함수라고 합니다. 알았죠? 함수가 뭔지, 1차 함수가 뭔지에 대해서 봤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배우는 2차 함수를 보기 전에 근이라는 것도 뭔지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근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의 뜻. 근은 뭐냐면 식을 말이 되게 하는 미지수 값이에요. 자, 이거 외우셔야 돼요. 알았죠? 제가 지금 말하는 근이 뭔가요? 식을 말이 되게 하는 미지수 값이요. 이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알았죠? 제가 고3 언니 오빠들 미적분도 가르치거든요. 그러면은 이 근의 뜻을 정확히 몰라서 수능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의 뜻을 기억을 하세요. 식을 말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y는 2x 더하기 5라는 함수가 있어요. y는 2x 더하기 5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 결과물을 제가 7이라고 해볼게요. 결과물이 7이야. 그럼 2x 더하기 5라는 얘가 뭐가 되냐면 결과물이 뭔지 알죠? 그러면 얘를 이제는 방정식이라고 할 거예요. 방정식. 그러면 문제에서 이런 걸 물어봅니다. 이 방정식의 근은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이 방정식을 말이 되게 하는 미지수 x를 구하면 돼요. x가 뭐면 될까요? 그렇죠. x가 1이면 돼요. x가 1이면은 2 더하기 5, 7. 말 되죠? 그래서 이 식을 말이 되게 하는 미지수. 이게 바로 근입니다. 알았죠? 근은 식을 말이 되게 하는 미지수 값이다 라는 이 말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외워놓으세요. 자, 별표. 알았죠? 자, 그럼 1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볼게요. 위에서 예를 든 거랑 똑같습니다. 자, 1차 방정식이에요. 여기 1차 있죠? 그래서 1차 방정식이거든요. 그러면 2x가 4가 돼야 돼. 그럼 근은 뭐야? 이 식이 말이 되기 위해선 x가 2여야죠. x에 2를 넣으면 2, 4, 4는 4다. 말이 되죠? 식을 말이 되게 하는 x는 2. 이게 바로 근입니다. 자, 이것도 볼까요? x에서 3을 빼면 2야. 이걸 말이 되게 하는 미지수 x를 구해봐. 그게 근이야. 뭐죠? 그렇죠. x는 5죠. x에 5를 넣으면 5 빼기 3은 2 말이 돼요. 그래서 얘가 근입니다. 자, 이건 또 볼까요? 2x에서 6을 뺐더니 0이야. 그러면은 얘가 6이면 말이 되죠? 그럼 x는 뭐면 돼요? x는 3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을 말이 되게 하는 미지수, 즉 근을 구한 거예요. 자, 이것도 볼까요? 마이너스 5x 더하기 3이 0이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이면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5x가 마이너스 3이면 되는구나. 그럼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눠버리면 x는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3, 5분의 3. x가 5분의 3이 되면 말이 돼. 이렇게 근을 구하는 겁니다. 알았죠? 근이 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식을 말이 되게 하는 미지수 값이 근입니다. 자, 2차 함수로 가보겠습니다. 자, 1차 함수가 뭔지, 그 다음에 근이 문제에 대해서 봤기 때문에 2차 함수 이제 여러분 배울 수 있습니다. 2차 함수 똑같아요. 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상자가 있는 겁니다. 어떤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는 규칙이 있는 상자라고 그랬죠? 어떤 규칙이 있냐면요. x라는 게 들어가요. 그럼 들어가면은 들어간 거에 뭔가 더해지고 그런 다음에 그게 제곱이 된 다음에 얘한테 뭔가 곱해져요. 그런 다음에 또 뭔가 더해집니다. 이러면은 우리는 이걸 전개하면 몇 x제곱, 몇 x제곱, 차수가 2차죠? 그래서 2차 함수라고 합니다. 알았죠? 2차 함수가 뭐다? 뭔가가 들어가서 거기에 a가 더해지고 그 전체가 제곱이 되고 거기에 b가 곱해지고 그 다음에 c가 더해지면 우린 2차 함수라고 해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f라는 상자가 있습니다. 이 안에 x를 넣으면 x에 뭔가 더해지고 그게 제곱이 된 다음에 뭔가 곱해지고 그 다음에 뭔가 또 더해져요. 이렇게 규칙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2차 함수라고 해요. 그리고 fx 대신에 y로 써도 되죠? 그럼 y는 x 플러스 a의 제곱, 거기에 b가 곱해지고요. c가 더해진 모양이다. 이게 바로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의 규칙이란 뭔가가 들어가서 더해진다, 전체가 제곱된다, 거기에 뭔가 곱해진다, 그리고 뭔가 더해진다. 이게 바로 2차 함수라는 겁니다. 알았죠? 2차 함수가 뭔지 알았으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 1차 함수 배우고 1차 함수의 근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죠? 그러면 2차 함수의 근을 구하는 방법을 배울 건데 2차 함수의 근을 구하는 방법은 여기 1이라고 돼 있죠? 한 가지가 아니고요. 두 가지, 세 가지입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에서 다 배울 거예요. 세 가지 다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옆에 써 있듯이 정말 단순하게도 그냥 구하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의 근을 그냥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냥 구하냐? 뭘 제곱해서 0이 됐네요? 뭘 제곱해야 0이 돼요? 그렇죠. 얘가 0이 돼야죠. 그래서 x 빼기 3이 0이어야 되네요? 그럼 x가 몇이어야 돼요? x가 3이면 되죠. 근 구한 거예요. 근은 식을 말이 되게 하는 x라고 그랬죠? x에다가 3을 넣으면 3 빼기 3, 0, 0을 제곱하면 0, 말이 되죠? 그래서 근을 구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냥 구하면 돼요. 2에 뭐를 곱해야 8이에요? 얘가 4면 되죠? x 더하기 1의 제곱이 4면 돼요. 그러니까 x 더하기 1의 제곱이 4면 됩니다. 그럼 뭘 제곱해야 4가 말이 돼요? x 더하기 1, 요 안에 있는 게 2면 되죠. 또 마이너스 2여도 되죠. 2를 제곱해도 4고 마이너스 1을 제곱해도 4죠. 그래서 x 더하기 1이 2 또는 x 더하기 1이 마이너스 2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x는 1이 슉 넘어가면 2 빼기 1, 1이 되죠. 1 더하기 1은 2니까 x가 1이면 말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x 더하기 1이 마이너스 2네. 그럼 x가 뭐면 돼요? 마이너스 3이면 되죠. 1이 슉 넘어가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3. x가 마이너스 3이거나 x가 1이면 말이 돼요. 그래서 근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냥 구하면 돼요. 굉장히 상식적으로. 자, 얘도 한번 볼게요. 3x 빼기 7의 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네요. 그럼 이게 말이 되려면 얘가 1이면 되죠. 얘가 1이면 말이 돼요. 그러면은 3x 마이너스 7의 제곱이 1이면 되네요. 다른 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게 몇이면 돼요? 얘가 1이어도 되고요. 마이너스 1이어도 돼요. 1을 제곱하면 1이고 마이너스 1을 제곱해도 1이죠? 그러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x 마이너스 7이 1이면 돼요. 그럼 이때는 3x가 마이너스 7이 슉 넘어가서 8이면 되죠? 그러면 x는 3으로 나눠서 3분의 8이면 되겠네요. 자, 근 하나 찾았고요. 자, 근이 하나 더 있을 것 같네요. 왜냐면 3x 마이너스 7이 마이너스 1이어도 되죠? 3x 마이너스 7이 마이너스 1이어도 돼요. 그러면 3x가 뭐여야 돼요? 마이너스 7이 슝 넘어가면 7 빼기 1, 6이면 되네요. 그럼 3x가 6이면 x가 뭐면 돼요? x가 2면 되죠. 자, 이렇게 또 근을 구하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한다는 것은 뭐다? 뭐예요? 그냥 식을 말이 되게 하는 x를 찾으면 돼요. 어떻게? 그냥 찾으면 됩니다. 자, 또 해볼게요. 자, 5 곱하기 이 녀석 더하기 이 녀석을 했더니 0이네요. 그러면은 얘가 뭐면 돼요? 얘가 마이너스 80이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80 더하기 80 하면 0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5 곱하기 얘가 마이너스 80이네요. 그러면은 제가 동그라미 친 6x 더하기 13의 제곱이 뭐면 돼요? 예, 5에다가 뭐를 곱해야 마이너스 80이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16입니다. 아, 얘가 마이너스 16이 되면 되는구나 라는 결과까지 오게 되죠. 근데 여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습니다. 어떤 수를 제곱해도 마이너스는 될 수 없어요. 맞죠? 그러면은 이 식을 말이 되게 하는 6x 더하기 13은 존재하지 않고요. 그럼 이 식을 말이 되게 하는 x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쓰면 되냐면 근이 없다라고 쓰면 돼요.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나오다니 이건 말이 안 돼요. 근이 없어요. 식을 말이 되게 하는 x는 없어요 라고 하면 됩니다. 알았죠?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첫 번째 방법, 그냥 구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방법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인수분해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근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이 있는데 인수분해를 하면 x 곱하면 x제곱 되고 2랑 3을 곱하면 6이죠? 그럼 크로스를 곱하면은 x 곱하기 2x, x 곱하기 3, 3x 둘이 더하면 5x 되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네요. x 더하기 2 곱하기 x 더하기 3은 0이라고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말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떤 거 곱하기 또 딴 걸 했더니 0이 되네? 이게 말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얘가 0이 되거나 아니면 얘가 0이 되면 돼요. 그러면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x 더하기 2가 0이 되려면 x가 마이너스 2면 되죠? x 더하기 3이 0이 되려면 x가 마이너스 3이 되면 되죠? 이렇게 인수분을 통해서 식을 말이 되게 하는 x, 근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또 해볼게요. 자, 얘도 인수분해에서 근을 구할 거예요. 우선은 2x 제곱 더하기 13x 7이 슉 넘어가서 마이너스 7은 0이라고 쓸게요. 그런 다음에 2x x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7, 1 그러면 7이 14x x 곱하기 1 x 그러면 13이 나오려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7 둘이 더하면 13 되죠? 그래서 2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7은 여기 0이라고 인수분해해서 식을 바꿀 수가 있었죠? 자, 그럼 끝났습니다. 얘 곱하기 얘가 0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면 되죠? 그러면 2x 빼기 1이 0이려면 x가 뭐면 돼요? 그렇죠. x가 2분의 1이면 되죠. x가 2분의 1이면 2 곱하기 2분의 1은 1이니까 1 빼기 1, 0 되죠. 그리고 x 더하기 7이 0이려면 x가 마이너스 7이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근을 또 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이것도 인수분해를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인수분해하는 첫 번째 방법, 공통인수로 묶어라. 얘는 2x제곱, 얘는 6x. 그러면 둘 다 2x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2x로 묶으면 x 남고요. 얘 2x로 묶으면 마이너스 3이 남죠? 이렇게 돼요. 그럼 똑같네요. 이거 곱하기 이게 0이어야 돼요. 그럼 x가 뭐면 돼요? 예, x가 0이면 얘가 0이 되거나 x가 3이면 얘가 0이 돼서 말이 되죠? 식을 말이 되게 하는 x 찾았습니다. 됐죠? 자, 또 해볼게요. 3x 마이너스 27x제곱이 0이다. 공통인수로 묶을 거예요. 자, 우선 3x로 묶어볼게요. 그러면 1 빼기 3, 9, 27 x제곱 이렇게 남겠죠? 얘가 0이어야 됩니다. 그럼 x가 뭐면 돼요? x가 0이어도 얘가 0이어도 0 되고요. 얘가 0이어도 되죠? 그러니까 x가 9분의 1이어도 됩니다. 이렇게 근을 찾았어요. 인수분해하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 다 배운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러고 보니까 근을 구하는 방법을 4개를 배울 거네요. 3개가 아니라 4개입니다. 자, 계속 보세요. 자, 세 번째 방법은 완전제곱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완전제곱식. 자, 완전제곱식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완전제곱식은 뭐냐면은 아까 2차 함수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죠? 2차 함수는 뭔가 들어가서 뭔가 더해지고 그게 제곱이 된 다음에 뭔가 곱해지고 그 다음에 뭔가 더해지면은 이게 2차 함수의 규칙이야 라고 했죠? 이렇게 생긴 모양을 이렇게 생긴 식을 우리는 완전제곱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x 더하기 몇에 제곱이 돼 있고 뭔가 곱해지고 뭔가 더해진 형태. 얘를 완전 제곱식이라고 해요. 알았죠? 이걸 이용할 거예요. 어떻게 이용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x 빼기 2의 제곱이 5입니다. 자, 완전 제곱식이죠. x 더하기 어쩌고의 제곱. x 더하기 어쩌고의 제곱이 돼 있으면 완전 제곱식입니다. 자, 그러면 x 빼기 2를 제곱했더니 5라고. 그러면 x 빼기 2가 뭐면 돼요? x 빼기 2가 뭐면 되냐면 뭘 제곱해야 5입니까? 그렇죠. 루트 5를 제곱해도 5고요. 마이너스 루트 5를 제곱해도 5예요. 그래서 x 빼기 2가 루트 5거나 마이너스 루트 5면 됩니다. 그렇다면 x는 마이너스 2가 슝 넘어가면은 2 더하기 루트 5거나 아니면 2 마이너스 루트 5면 됩니다. 맞죠? 자, 식을 말이 되게 하는 x 찾은 거예요. 굉장히 좀 루트가 들어가서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렇게 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또 볼게요. 자, 5 곱하기 x-1의 제곱이 15네요. 그러면 내가 양변을 5로 한번 나눠볼게요. 5로 한번 나눠보면은 여기가 3이 되겠죠? 그러면 x 빼기 1의 제곱이 3이라고 완전 제곱식 모양이죠. 그럼 x 빼기 1이 뭐면 됩니까? x 빼기 1이 제곱해서 3이 된다고? 루트 3이면 되겠다. 또요? 그렇죠. 마이너스 루트 3이어도 되죠.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양수가 되니까. 그러면 최종 결과 x는 마이너스 1이 슝 넘어와서 1 더하기 루트 3이어도 되고요. 마이너스 1이 슝 넘어오니까 1 빼기 루트 3이어도 되네요. 이런 식으로 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할 거예요. 그럼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야겠죠? 자, 바꿉니다. 자, 중학교 때 배운 건데요. 잘 모르겠으면 중학교 교과서 한번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2x는 x 빼기 1을 제곱하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그런데 마이너스 1을 제곱한 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빼줄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런 다음에 뒤에 더하기 3을 해줄게요. 그러면 얘가 0이다. 그럼 얘를 가지고 오면은 x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3은 마이너스 1 더하기 3은 2죠. 그러니까 x 빼기 1의 제곱은 요거 2가 1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라고?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근이 없다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완전 제곱식으로 바꿨더니 근이 없는 게 아주 명확하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2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7. 얘도 어떻게 할 거냐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볼 거예요.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x제곱은 2로 묶으면 x제곱, 얘도 2로 묶어서 2x라고 쓸 거고요. 그리고 더하기 7이라고 쓸게요. 이거는 0이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거거든요. 이로 갖고 와 볼게요. 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2x는 x 플러스 1을 제곱한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x 1을 제곱한 건 필요 없기 때문에 빼주고요. 그리고 뒤에 7을 더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쓴 다음에 2 곱하기 다시 분배 넣을 거예요. 그럼 2 곱하기 x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고요.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더하기 7은 0. 그러면 2 곱하기 x 더하기 1의 제곱 얘 계산하면 5죠. 이거는 0. 자, 그러면 5가 1로 넘어가면 2 곱하기 x 더하기 1의 제곱은 마이너스 5가 되죠. 2는 양수예요. 그럼 얘가 뭐여야 돼요? 얘가 음수여야지 2 곱하기 음수에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런데 뭘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얘도 근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이 없는 거예요. 자, 다음 오늘의 메인입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방법. 세 번째가 아니라 네 번째입니다. 근의 공식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마지막 방법인데요. 근의 공식을 이용한다. 이거는 바로 최종 변기입니다. 최종 변기. 무슨 소리냐면 인수분해로도 못 구하겠고 그냥도 못 구하겠고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으로도 못 바꾸겠고 이런 상황이 온다면은 근의 공식이라는 걸 이용하면 근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2차식에서요. 자,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이거의 근을 구하는 건데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우리 앞에서 봤던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보낼 겁니다. 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자, a로 묶어버리면 x제곱 그리고 얘 a로 묶었으니까 a분의 bx가 되고요. 뒤에 있는 c는 그대로 쓸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a 곱하기
얘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x 더하기 요거의 반쪽 2a분의 b의 제곱, 그리고 2a분의 b를 제곱하면 4a제곱분의 b제곱이죠. 얘는 필요 없으니까 빼줄게요. 그리고 더하기 식 그대로 쓰고요. 자, 그런 다음에 a를 다시 분배해 줄게요. 그럼 a 곱하기 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이 되고요. a를 얘한테 곱하면은 마이너스 a가 곱해지면서 a제곱분의 a, 밑에 a가 하나만 남겠네요. 약분돼서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c를 써줄게요. 참 복잡하죠? 자, 한 번만 이해하면 됩니다. 차분히 따라와 주세요. 그러면 a 곱하기 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은 얘가 일로 넘어갑니다. 얘가 일로 넘어가면은 4a분의 b 제곱 마이너스 c가 되겠죠? 자, 됐죠? 그 다음에 얘를 통분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4a분의 b제곱 얘 4a 위에도 4a 곱하면은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통분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a로 나눌 거예요. 자, a로 양변을 나눠버리면 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은 a로 양변을 나눴으니까 여기는 없어지고요. a로 양변을 나눴으니까 여기다가 a를 또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a로 나눈다. 그러면 4a제곱 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네요. 됐죠? 그런 다음에 이거의 제곱은 이거예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궁금한 x 더하기 2a분의 b는 이거에 루트 씌운 거, 이거에 루트 씌우고 마이너스 붙인 거 둘 다 되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x제곱이 네모면 x는 뿔마 루트 네모죠?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제곱이 요거니까 이거는 뿔마 루트 4a제곱 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쓸 거예요. 근데 얘는 4a제곱은 루트를 씌우면은 얘는 2a의 제곱이죠? 그럼 루트 씌우면서 이 제곱이 없어져서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고요. 앞에 뿔마는 계속 붙어 있어야죠. 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리고 얘를 여기로 가져가 볼게요. 자, 여기로 가져가 보면은 2a분의 b를 이쪽으로 슉 넘길게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뿔마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죠. 그러면 x는 2a 밑에 똑같으니까 분모 한 번만 쓰고요. 그럼 위에 거 쓸게요.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x. 드디어 근을 구했습니다.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이 일반적인 식에서의 근, 이렇게 구해진다라는 걸 알아냈어요. 알았죠? 그래서 이걸 근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이라고 해서 근의 공식이라고 할 거고요. 이 근의 공식은 반드시 외워 놓으셔야 합니다. 자, 좀 외우기 쉽게 노래를 한번 불러볼게요. 근의 공식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근의 공식 다 외웠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금방 외울 수가 있습니다. 창피하네요. 자, 그래서 근의 공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한 번만 이해하면 되고요. 이거를 빠르게 외우셔야 합니다. 알았죠? 근의 공식 빨리 외우세요. 자, 그럼 이제 근의 공식을 외웠으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식이 있는데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구해보래요. 그럼 근의 공식 우리 알죠? 2a. 자, a는 뭐죠? a는 1입니다. x제곱 앞에 있는 거. b는 뭐죠? b는 x 앞에 있는 거 마이너스 2고요. c는 마이너스 2죠. 여기 상수. 그러면은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2 제곱하니까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a는 1.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더 정리하면 2분의 2 뿔마 루트 4. 자, 빼기 4 곱하기 1 빼기 2니까 4, 2, 8. 8 더하기 4, 12. 이렇게 되고요. 좀 더 정리할 수 있네요. 2분의 2 뿔마. 얘는 4 곱하기 3이죠. 루트 4 곱하기 3이니까 루트 4, 2. 그 다음에 루트 3이 남습니다. 그런 다음에 끝난 게 아니에요. 2분의 2, 1.
2분의 2, 1. 그래서 뿔마 루트 3. 이렇게까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자, 그리고 요 세 번째 있는 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얘는 굳이 제가 정리한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2x제곱, 그 다음에 x가 없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냥 0x인 거예요. 0x. 그리고 5가 슉 넘어와서 마이너스 5는 0이 되죠? 그러면 a는 2고 b는 보다시피 0이고 c는 마이너스 5네요. 그럼 근의 공식에 넣어보면 2a 분의 마이너스 b. 근데 얘 0이죠? 마이너스 0은 0이니까 쓸 필요 없고요. 뿔마 루트 b제곱 0 제곱하면 0이죠? 쓸 필요 없고요. 마이너스 4 a는 2 c는 마이너스 5. 그래서 얘는 4분의 뿔마 루트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5는 4, 2, 8, 8, 5, 40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좀 더 정리할 거예요. 자, 위에 40은 4 곱하기 10이죠. 그러면 루트 4 곱하기 10은 2 루트 10이죠. 그래서 뿔마 4분의 2 루트 10이라고 쓸 거고요. 끝난 게 아닙니다. 약분되네요. 그래서 뿔마 2분의 루트 10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근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이거는 앞에 분수죠. 분수로 돼 있으면 계산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에 모두 다 2를 곱할 거예요. 얘한테도 2 곱하고 얘한테도 2 곱하고 얘한테도 2 곱해서 분수 모양을 없애버리고 풀겠습니다. 얘한테 2 곱하면 x, 얘한테 2 곱하면 마이너스 20, 얘한테 2 곱하면 8x 제곱. 그럼 식을 더 정리해 보면 8x 제곱, x가 슉 넘어와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0이 슉 넘어와서 플러스 20, 은 0이 되죠. 그러면 a는 8인 거고요, b는 마이너스 1인 거고요, c는 20인 겁니다. 그러면은 근의 공식에 넣어서 근을 구해 볼게요. 이 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붙이니까 1,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1제곱 하니까 1, 마이너스 4, a는 8, c는 2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2, 8에 16, 16분의 1 뿔마 루트, 자 4 곱하기 8 곱하기 20 하면은 640, 마이너스 640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639가 됩니다. 저 근데 여러분 루트 안이 마이너스가 됐네요. 루트 안에 마이너스네요. 루트 안이 마이너스가 돼 있으면 이게 무슨 수죠? 그렇죠. 그런 숫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서 허수라고 했죠. 상상 속의 숫자 허수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의 근을 구하는데 허수가 나왔다? 허수는 상상 속의 숫자지 진짜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실수, 실제 존재하는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근이 없다라고 써야 합니다. 알았죠? 근이 없는 거예요. 루트 안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허수기 때문에 이런 숫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숫자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근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이 없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건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 뭐냐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일 때 두 근을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할 거예요. 그때 두 근을 더한 알파 더하기 베타랑 두 근을 곱한 알파 베타를 구해달라고 했네요. 자, 구할 거예요. 자, 우리 이거 알고 있죠? 뭘 알고 있냐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이면은 우리는 근을 알고 있어요. 왜? 근의 공식을 외웠으니까. 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만데 플러스만 쓸게요.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리고 2a분의 마이너스 b, 이번엔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두 개의 근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두 개의 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두 근의 합을 물어봤죠? 그럼 두 근의 합은 둘이 더해볼게요. 더해보면은 2a는 밑에 한 번만 쓰고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b, 그리고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만나면 서로 없어지죠. 그래서 이게 끝이네요. 그럼 이거 약분해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식이 있을 때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반드시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마이너스 요거분의 요걸 하면 돼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걸 하면 됩니다. 알았죠? 어렵지 않죠? 자, 두 근의 곱도 한번 구해볼게요. 두 근의 곱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와 곱하기 두 번째 근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얘네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자, 곱해볼게요. 그럼 밑에 거 끼리 곱하면 2a 곱하기 2a 4a 제곱이 되고요. 그다음 위에 마이너스 b 가운데 부호 바뀌고 뒤에 똑같이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합차 공식이죠. 합차 공식이니까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를 제곱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 녀석 계산을 하면 4a 제곱분의 마이너스 b를 제곱하면 b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랑 루트랑 사라져서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됐죠? 자, 저걸 마저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은 4a 제곱분의 b 제곱 분배해서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4ac 그러면 얘 없어지네요. 그리고 약분을 해볼까요? 4 약분하고 a끼리 약분을 하면 a분의 c만 남네요. 자, 됐습니다. 자, 힘들게 계산을 해서 우린 알아냈어요. 두 근의 곱은 무조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뭐? a분의 c, a분의 c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그래서 예를 들어서 2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5는 0이다. 이런 식이 있을 때 두 근의 합을 구해주세요. 두 근의 곱을 구해주세요. 그러면은 굳이 이걸 막 근의 공식에 넣고 인수분해를 하고 막 그래서 근을 구해서 두 근을 합하거나 곱할 필요 없이요. 그냥 바로 보면 돼요. 두 근의 합은 당연히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두 근의 곱은 당연히 a분의 c가 됩니다. 알았죠? 자, 이게 바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근과 여기는 계수와의 관계예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계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알았죠?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여기까지 할게요. 자, 오늘 배웠던 거는 함수가 뭔지, 그리고 1차 함수는 뭔지, 근은 뭔지, 2차 함수가 뭔지, 2차 함수에서 근을 배우는 근을 구하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까지 봤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나 수학 잘할 수 있으니까 오늘 한 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해해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질문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대답해 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학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